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입니다. 배뇨는 소변을 잘 배출하는 것인데, 배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방광이 잘 채워져야 하고, 적절히 채워졌을 때 소변을 잘 봐야 합니다. 방광은 우리 몸에서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방광은 소변이 30만 400cc 정도 찰 때까지 압력이 증가하지 않은 채 풍선처럼 늘어납니다. 그러나 소변을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 괄약근이 열리고 배뇨근이 수축하여 소변을 배출한 뒤 다시 제 모양으로 돌아오는데, 이러한 배뇨 활동이 정상적이지 못해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서 피곤하고 급하게 신호가 와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거나 장거리로 어디를 가야 할 때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특히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한두 번은 괜찮은데 종종 자주 매일 그런 증상이 있으면 숙면을 취하지 못해 피로가 고스란히 낮 시간으로 이어져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어두운 방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을 수 있는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노년층 낙상 사고는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사망의 원인으로 꼽혀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히 야간뇨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해 치료에 소극적이라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야간뇨로 인해 수면장애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노화와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급기야는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금하는 증상까지 나타나 그제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소변을 보는 게 어려운 배뇨장애 증상은 소변을 보는 간격이 2시간 이하이거나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 수면 중에 요일을 느껴서 깨는 야간뇨, 소변이 갑자기 마려우면서 참기 어려운 절박뇨, 소변 줄기가 약한 세뇨, 소변을 보기 시작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연뇨, 소변이 중간에 끊기는 단축뇨, 소변을 본 후 개운하지 않고 남아있는 잔뇨 등이 있는데요. 남성에게 생기는 배뇨장애의 대표적인 원인은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차 커지는데, 전립선이 커지면서 전립선 요도를 압박하여 방광 출구를 막아버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립선 비대증 초기에는 세뇨, 지연뇨, 잔뇨 증상이 나타나며 방광 출구가 막혀버린 작용으로 방광근이 점차 두꺼워지면서 방광이 점차 딱딱해집니다. 그 결과 빈뇨, 급박뇨와 같은 저장 증상까지 나타나죠. 여성에게 가장 흔한 배뇨장애 원인은 과민성 방광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야간뇨의 증상이 있으면 방광염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국제요 실금학회에서 정의하는 과민성 방광은 요로 감염이 없는 상태에서 절박뇨가 있으며 빈뇨, 야간뇨가 동반되는 경우인데요. 여성들의 경우 소변을 자주 보거나 급한 경우가 많으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요실금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과 과민성 방광 증상은 단기간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다음과 같은 생활 수칙을 지키면 증상이 호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 적은 부위의 운동 방법으로 소변 줄기를 끊거나 항문 괄약근을 조이는 느낌으로 몸에 힘을 주면 됩니다. 요도 괄약근을 5초간 수축했다가 5초간 이완하기를 45회 정도 반복합니다. 동작이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 10초가량 근육을 수축했다가 10초 동안 이완합니다. 이 운동은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열요법이 있습니다. 온열요법은 특히 전립선 비대증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거나 좌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딱딱해지고 수축돼 있는 전립선이 부드럽게 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매일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는 남성들이 매일 2주간 좌욕을 한 결과 60%에게서 증상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짠 음식을 줄이는 건데요. 호전되는 운동과 좌욕을 했다면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 과도한 물 섭취는 야간뇨의 원인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잠자기 2시간 전에는
가급적 물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도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체내에 과다한 소금이 축적되면 신장은 소금을 소변으로 배출하려는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짜게 먹을 경우 물을 더 섭취할 수 있으니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알코올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건데요. 이뇨작용을 유발하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방광을 자극하는 매운 음식이나 탄산음료도 피해야 합니다. 음주, 커피, 고카페인 함량 음료는 야간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말초혈관이 수축해서 야간류를 유발합니다. 특히 잠을 잘 때 몸의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배뇨장애에 좋은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 채소, 생선류를 많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배뇨장애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첫 번째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 색소의 일종인 리코펜은 항암 작용을 합니다. 카로틴과 비슷한 물질로 산화물질 제거에 가장 효과적이라 피부 노화 억제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토마토는 이미 발병한 배뇨 장애에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암의 진행을 막아주며 특히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주스, 수프, 소스 등의 형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녹차인데요. 차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카테킨은 폴리페놀의 일종입니다. 홍차, 우롱차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발효 과정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녹차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암세포의 진행을 억제하고 노화 방지, 심장병 예방, 고혈압 예방, 살균 작용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녹차를 즐겨 마시는데 녹차를 꾸준하게 마신 남성이 마시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 암 발병률이 3분의 2 정도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리류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베리류의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기능으로 요로 감염의 원인인 박테리아와 세균 감염을 방지합니다. 네 번째로는 샐러리가 있는데요. 샐러리는 방광과 신장에 모두 좋은 식품입니다. 배뇨 전후 불편감을 완화하고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춰줍니다. 다섯 번째로는 호박씨가 있습니다. 호박의 카로티노이드인 라이코펜 성분은 항산화력이 커 유해산소로 인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이외에도 오메가3 지방산, 아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의 호박씨는 방광 내압을 줄여주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 잦은 배뇨를 완화해줍니다. 배뇨장애 질환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주지 않으나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나타나거나 수치심이 심해지면서 대인관계 기피 증상 등 다양한 형태로 지장을 주게 되니 평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숙지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헤헤.